안녕하세요. 해외 투자를 처음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인덱스가 바로 S&P 500과 나스닥 100입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이 무엇인지 간단히 정리하고 나스닥 100과 성격이 비슷한 S&P 500 크로스 인덱스와 나스닥 100을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으로 나뉩니다. 유가증권 시장을 코스피 시장이라고 부르는 게 일반화되어 있죠. 코스피는 삼성전자, 현대차 등 대형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코스닥은 IT, 헬스케어 등 중소형주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 정도는 줄임이라도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실제 코스피의 시가총액 20개, 그리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20개를 각각 나열해 본 것인데요. 시가총액의 수준을 굳이 비교를 하지 않더라도 이 네임밸류의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을 비교한다더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코스피, 코스닥이냐라고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코스피와 코스닥의 개념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S&P 500을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을 나스닥 100과 매칭시키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거래소는 NYSE로 주로 표기하는 뉴욕 증권 거래소가 있고요. 그리고 나스닥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나열하는 것인데요. 느낌이 많이 다르죠. 뉴욕 거래소는 JP모건, 존슨앤존스, 월마트, 비자, 마스터카드, 월트 디즈니 같은 전통의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상장해 있고요. 반면 나스닥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까지 티나 커뮤니케이션 섹터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상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가 코스피 200이고 코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가 코스닥 150인 것처럼 이 나스닥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가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그런데 뉴욕 거래소를 대표하는 지수가 S&P 500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S&P 500은 뭘까? S&P 500은요, 뉴욕 거래소나 나스닥 등 어떤 특정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가 아니고요. 글로벌 신평사 중 하나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만든 인덱스입니다. 거래소를 불문하고 기업 규모, 유동성, 산업 대표성을 감안해서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인덱스이죠. 이 S&P가요, 스탠다드 앤 푸어스의 약자입니다.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처럼 S&P 500과 나스닥 100이 전혀 다르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S&P 500 상위 10개 종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S&P 500 지수는 종목을 편입할 때 거래소에 구분을 두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나스닥 상장 종목과 뉴욕 증권거래소의 상장 종목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나스닥 100 편입 종목을 같이 옆에 놓고 보시더라도 나스닥 100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이 S&P 500에도 편입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다만 나스닥 100에는 나스닥 상장 종목만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S&P 500보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같은 종목들의 편입비가 S&P 500보다는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게 차이입니다. 코스닥과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IT나 헬스케어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시장은 맞는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시가총액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나스닥 100 지수가 S&P 500보다 평균 시가총액이 더 큽니다. S&P 500은 중형주 비중이 14% 수준인데 나스닥 100은 중형주가 3% 수준에 불과하죠.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과는 많이 다른 모습입니다. S&P 500과 성격이 비슷한 인덱스를 한국에서 굳이 찾는다면 KRX 300 지수가 있는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대표하는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인데 코스피 200을 대체할 대표 인덱스를 육성한다는 야심찬 포부와 달리 지금은 거의 유명무실한 인덱스가 좀 되어버렸죠. S&P 500과 나스닥 100의 섹터별 비중을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S&P 500 내에도 IT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그리고 임의소비재 비중이 50%가 넘긴 하지만 나스닥 100은
이 세 개 섹터의 비중이 90%에 육박하는 완전한 기술주입니다. 그리고 나스닥은 이 금융주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주의 비중이 0%다라는 것도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10년간 QQQ와 스파이의 연도별 성과를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나스닥 100의 성과가 월등히 좋습니다. 지난 10년, 특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키워드가 주식시장에 등장을 하고 이 빵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진 2017년부터는 그 격차가 상당히 벌어집니다. 코로나19 이후 반등장에서는 그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지난 5년을 돌아보면 기술주 흐름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단순 성과만 비교해서 나스닥 100이 S&P 500 대비 더 좋은 지수다라고 말하기에는 분명 어려움이 있습니다. 며칠 기술주가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은 연초 이후 성과를 모두 토해냈는데요. 그래도 S&P 500은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스닥 100이 특정 섹터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변동성 역시 상대적으로 높다라는 것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S&P 500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스닥 100 같이 투자해도 괜찮나요? 라는 질문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당연히 괜찮습니다. S&P 500 편입 종목 중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이런 나스닥 100 지수에도 편입이 되어 있는 기술주에 더 비중을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 S&P 500뿐만 아니라 나스닥 100을 추가로 가져가셔도 됩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을 7대3으로 나눠서 투자했을 때 가상의 포트폴리오의 섹터별 비중을 비교를 해본 것인데요. 보시면 S&P 500만 투자했을 때보다는 IT, 그리고 임의소비재,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비중이 소폭 확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나스닥 100에는 전혀 없는 금융이나 에너지, 그리고 소재, 이런 쪽 섹터의 비중은 소폭 줄어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기술주 조정이 부담스럽다면 S&P 500과 나스닥 100을 같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금융주, 그리고 부동산, 에너지, 유틸리티 이런 쪽 섹터 비중이 높은 S&P 500 고배당 지수를 같이 가져가시는 것도 고려해 봄직합니다. 따로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스파이-D가 대표적인 ETF인데요. 스파이와 스파이-D를 7대3 비중으로 나눠서 투자를 하게 되면 스파이만 가져갈 때보다 IT,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임의소비재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에 금융, 에너지, 그리고 유틸리티, 부동산 이런 쪽 섹터의 비중이 확대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S&P 500과 나스닥 100 비중을 몇 대 몇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 기술주 조정이 무서우니까 경기 민감주 비중을 높이자. 정답은 없습니다. 어차피 3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고민하신다면 하루하루 시장 등락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위험 성향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시는 게 정답인 듯 합니다. 투자를 조금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스파이-G의 존재를 알고 계실 것 같아요. S&P 500 그로스 인덱스를 추종하는 ETF인데요. 성장주 비중이 높다라는 점에서 나스닥 100 지수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이 스파이-G와 QQQ의 섹터별 비중을 비교해 본 것인데 비슷하죠. 보시면 이쪽 기술주의 비중이 높고 경기 민감주 그리고 경기 방어주의 섹터가 전혀 투자가 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히 낮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QQQ나 스파이-G 둘 중에 아무거나 골라도 상관이 없느냐라고 한다면 또 그렇진 않습니다. S&P 500 그로스 인덱스는요, 나스닥 100 대비해서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S&P 500의 편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다라는 겁니다. 편입 조건이 까다롭다라는 것은 그만큼 다각도로 검증된 기업이 편입된다라는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그리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나타난 주식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당장은 적자일지 모르겠지만 향후 높은 성장이 기대는 종목들이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테슬라죠. 그런데 이 테슬라도요, 2020년 12월 21일에야 S&P 500에 편입이 되었습니다.
2020년 9월 S&P 500에 편입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탈락했습니다. 심지어 테슬라는 적자도 아니었어요. 4분기 연속 흑자를 기록하면서 S&P 500 편입을 위한 정량적인 조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탈락했습니다. 탈락 사유를 따로 밝히진 않았는데 주가 변동성이 높아서였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추측입니다. 이처럼 정량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도 충족이 돼야만 S&P 500에 편입될 수가 있기 때문에 S&P 500에 편입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테슬라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랐는데요. S&P 500에 테슬라가 편입된 시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S&P 500에만 투자를 했다면 이 테슬라 상승의 수혜를 전혀 누리지 못했겠죠. S&P 500 그로스 인덱스를 추종하는 스파이-G도 마찬가지입니다. S&P 500에 편입된 종목만 S&P 500 그로스 인덱스에 편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S&P 500을 보유하고 있는데 성장률 비중을 더 가져가고 싶어요. 스파이-G가 좋을까요? QQQ가 좋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장주 트렌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QQQ가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 정답은 아닐 수 있습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인덱스 S&P 500과 나스닥 100 두 가지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해외 투자의 70% 이상은 제대로 하고 계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ETF 읽어주는 남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